그래서 오늘은 이해찬의 좌파 장기 집권론을 주제로 해서 오늘은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해찬 총리가 총리가 이제 좀 당 대표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20년 집권해야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소임 해가지고 10년으로는 정책 뿌리 뽑히기는 10년으로는 정책 뿌리 뽑히는 걸 경험했다 해서 이해찬 의원은 그러면서 유럽에서도 개혁 정책이 뿌리 내리기 위해 영국 노동당이나 독일 삼인당이 4년간 4팀 정도로 16년간 일했다며 개혁 정책이 뿌리 내리려면 20년 정도는 집권하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며 거듭 20년 집권론을 거론했다라는 얘기예요. 장기 집권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정당이 그렇지만 장기 집권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정당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정당, 좌파건 우파건 모든 정당은 장기 집권을 지향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상관없이. 자, 이제 문제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더민주당 대표 이해찬 260석 빈말이 아니었다. 진짜로 원한다는 겁니다. 네, 원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집권자들은 다 원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올 3번째 터져나온 20년 집권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 포석을 지금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농담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고 그것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근데 요 민주당이 20년 장기 집권에 보면 제가 노란색 친 거에 빨간색 쳐놨죠. 민주연구원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20년 장기 집권론을 준비하면서 민주당의 싱크탱크 기관이죠. 그래서 한번 기사를 읽으면은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지난 25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위원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2번 정도로는 정책이 뿌리를 못 박았다. 적어도 4번, 5번은 계속 집권해야 정책이 뿌리 내려서 정착이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오랜만에 집권했는데 계속 집권해야 한다. 영구 장기 집권은 아니고 계속 연속 집권이라며 이 일을 위해 마지막으로 정치적 역할을 해야겠다고도 했다라고 해서 민주연구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민주연구원. 자, 그러면서 같은 신문 기사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뭐라 얘기했느냐? 민주당은 20년 집권론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 6월 지방선거 압승과 개헌을 필수 요소로 보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압승해야 된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24일 대전 당 행사에서 민주당 정권이 10년, 20년 계속 갈 수 있는 소명감을 갖고 이번 지방선거와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와 친문 진영은 개헌을 통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문 대통령 다음을 이을 차기 대선 주자로 친문 성향 A 의원, 시민단체 출신 B 의원 이름이 거론되기도 한다. 한 의원은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차차기는 누구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라고 해서 지금 민주당은 민주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를 이용해가지고 20년 장기 집권 프로젝트를 위해서 먼저 6월 지방선거 압승을 목표로 했다라고 했어요. 물론 지난 지방선거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이것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특별한 문제 없어요. 왜? 모든 정당은 장기 집권을 하기를 원하니까. 자,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요겁니다. 중국 공산당 당계와 정책 협약을 맺겠다는 양정철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꽤 최근 기사죠. 자, 여기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까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민주연구원이 뭐 하는 기관이다? 민주당 20년 장기 집권 프로젝트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로서 지방선거의 압승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바로 오는 10일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정책 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국제적 정책 연결망 구축에 돌입한다는 취지이지만 일당 독재와 인권 탄압 등 중국 공산당의 반민주 요소까지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란 우려를 낳는다. 즉 뭐다? 얘들 우리나라의 군사 독재 정권, 친일 잔재를 청산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중국의 인민의 인권과 민주화를 탄압하는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중국 공산당 당교. 근데 여기 중간에 제가 빨간색을 치진 않았지만 여기 뭐라 나오냐면은 세 번째 패러그래프인데 중국 공산당 당교는 공산당 고급 간부를 양성하는 당 일원의 산실이자 최고 학부 기관이다 라고 나와요. 빨갱이 중에 빨갱이 기관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소위 민주화 운동을 하겠다는 애들이 얘네들과 손을 잡고서 지방선거 압승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좌파들은 저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서 또 연결해서 할 거니까 잘 보십시오. 일단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좌파들에는 친중파가 많다.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그동안 제가 많은 강의도 했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우파에는 친중파가 없느냐 하는 거야. 자, 여시제의 실체와 50대 잠룡들 애국보 나오죠? 여시제를 창설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여기 나와요. 안희정 씨, 나경원, 뭐 남경필, 김부겸,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 얼굴 보이죠? 얘네들이 여시제 멤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시제라는 그 단체 이름이 생긴 것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즐겨 쓰던 구절이다. 시진핑 주석은 2015년 12월 16일 열린 세계 인터넷 대회 개막식, 양안 정상회담, 영국 런던 시장 환영 만찬 등에서 사용했었다. 즉 시진핑이 좋아하는 구절이라는 말입니다. 그 구절을 따서 여시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시제라는 단체의 이름은 중국 공산당, 그 중에 우두머리인 시진핑이 좋아하는 구절에서 따온 말이에요. 여시제. 해석한다면 뭐 시대와 함께 이런 말이겠죠. 그 정도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좀 더 북한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김일성이 쓴 주체 사상에 대한 책의 제목이 뭡니까? 세기와 더불어. 뭔가 닮아 있잖아요. 여시제라는 의미는 시대와 함께. 근데 북한의 김일성이 쓴 주체 사상의 책의 제목이 세기와 더불어. 같은 의미 아니에요. 그리고 여시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대구에서 중국 화웨이 기술을 도입해서 스마트 시티 건설을 하는데 여시제가 참여하고 있죠. 친중 행위를 하고 있죠. 자, 한국형 싱크탱크 여시제를 만드는데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이 큰 힘을 보탰다. 재산의 절반인 4,400억 원을 출연했다는 말도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다. 한샘은 이미 한샘 드뷰라는 연구재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새 연구재단을 만든 건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소리다 해갖고 중요한 건 뭐다? 한샘의 명예회장 조창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사비를 털었답니다. 정말일까 하는 거예요. 왜냐? 중국 공산당의 패턴을 봤을 때 그거는 사제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제로 위장한 중국 공산당의 당 재산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표적인 게 알리바바의 회장이었던 마윈. 마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개털됐죠. 왜 그래요? 마윈의 재산은 그 사람 개인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표면상으로는 그 사람의 재산인 걸로 돼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줬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9월 20일 열렸던 출범 공식 기자 간담회에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김부겸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소위 50대 여야 잠룡으로 불리는 인사들이다. 플러스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던 세력들, 내각제 세력들, 얘네들이 여시제 멤버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시제라는 싱크탱크는 일단 좌파 계열의 조직입니다. 물론 여시제의 대표는 홍석현이에요. 누군지 아시죠? 홍석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주도 세력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근데 변희재 씨가 썼던 미디어워치에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북폭 반대 및 친중 행각 의혹 밝혀라 라고 해가지고 지난 1월 23일 대한애국당 강덕수 대구시 당위원장은 조원진 대표의 반중 시위 관련 입장이라며 비공개 지도부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아, 이거 공식적인 내용이네요. 비공개했던 내용인데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조원진 대표는 미국이 북폭을 하면 친미 정권이 들어선다며 북폭을 반대하고 있다. 여러분, 미국이 북한을 북폭하고 친미 정권 세우는 게 우파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왜 반대했어요?
중국이 싫어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둘째, 조원진 대표는 북폭을 하면 북한 200만 명, 남한 100만 명의 사상자가 나온다면 북폭을 반대하고 있다.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는 게 두렵기 때문에 전쟁을 반대한다? 그렇다면 미국은 6.25 전쟁 때 참여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전쟁은 필요할 때는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는다는 걸 먼저 강조하면서 전쟁 자체를 거부하는 거는 그건 매우 비겁한 행위입니다. 그거는 자동차를 살 때 교통사고 날까봐 자동차 타지 말고 걸어가자는 행위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셋째, 조원진 대표는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4개의 송유관 중 2개를 차단했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중국을 두둔하고 있다. 그래요? 넷째, 조원진 대표는 미국과 중국이 상생협력의 관계로 간다면 미중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맞죠? 미중 관계가 무슨 상생입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2018년 1월 30일이고 지금은 2019년 7월 10일이죠? 아니지 7월 20 며칠이지? 하여튼 뭐 그렇잖아요? 자, 어때요? 아니잖아. 더 관계는 악화되고 있잖아요. 거짓말한 거죠. 그 다음에 다섯째, 조원진 대표는 지난 박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때 중국 유학생이 개입했다는 동아일보의 보도를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하며 중국 편을 들었다.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거 목격자라니까요. 저는 촛불과 태극기 집회 다 가봤어요. 거기에 중국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중국말로 서로 대하는 것까지 들었어요. 여섯째, 조원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 FTA 협상용으로 중국의 꿈과 한국의 꿈이 하나라고 발언한 것을 마치 박 대통령이 조원진 본인과 같은 친중파인 것처럼 왜곡했다. 자기가 친중파인 거를 박 대통령이 그런 것처럼 포장을 해서 이것이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다 하는 것처럼 자신의 친중화를 정당화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조원진 대표는 지금껏 수시로 중국 관련자들과 만나고 있다. 그 어떤 외신에도 나오지 않은 미국이 북폭하면 300만 사상자가 난다.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4개의 송유관 중 2개를 차단했다는 유언비어는 중국 공산당 당국에게 들은 게 아닌가 뭐 등등으로 의혹을 제기했었네요. 그래서 2018년 1월 30일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서울시 당위원장 변희재 해가지고 기사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기사는 이것도 미디어와치예요. 조원진 국회의원 신분으로 중국 매출 70억 올려 개인재산 5억 만나 해갖고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계속 자신의 중국 내 회사를 통해 연 70억 원대 매출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원진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북경 화이산 합자회사, 북경 한샘 미가상 무유한공사, 북경 유성공간 상무유한공사의 회사 지분을 각각 70%, 50%, 60%를 갖고 있는 대주주였고 이 회사들은 계속 영업을 해왔던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은 중국으로부터 많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주목을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2009년도에 중국 부동산을 처분하고 회사 한샘 북경 법인 지분 50%를 획득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북경 한샘 북경지사를 조원진이 50%를 가진 대주주가 됐네. 이걸 제가 왜 주목하느냐? 앞쪽에서 봤던 여시제 때문입니다. 어딨냐 여기. 여시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샘 명예회장이. 근데 조원진이 한샘 북경지사의 주식을 50%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시제라는 좌파 싱크탱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암약을 펼쳤던 홍석현이 대빵으로 있는 여시제를 만드는 출자금이 한샘에서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조원진 의원은 한샘 북경지사의 대주주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그 한샘 명예회장이 개인 사재를 털어서 4,400억 원 했다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 중국과 거래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인 민주적인 국가와 다르게 공산지국과 거래할 때는 다릅니다.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특정 정치인, 경제인들을 키울 필요가 있을 땐 키워줍니다.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요. 왜? 그 돈이 그 지역에서 정치 공작금으로 쓰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뇌물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사업이란 명목으로 주는 겁니다. 사업이란 명목으로. 그러면 그 받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중국 공산당이 시킨 그 공작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제라고 하는 4,400억 원은 개인 회장의 돈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4,400억 원을 출자할 만큼 한샘은 그만큼 돈이 많냐입니다. 별로 없습니다. 한샘이 무슨 회사입니까? 가구 만드는 회사예요. 가구 만들어서 팔아서 개인이 4,400억 원을 벌 만큼 돈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건설 불경기인데 아파트를 지어야 가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싱크대도 들어가고. 근데 건물을 별로 안 만드는데 어떻게 많은 돈을 벌어요? 우리나라 가구업체가 또 한두 개입니까? 경쟁도 많은데. 그것은 중국이 북경이라든가 대도시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할 때에 한샘 북경지사를 통해서 많은 한샘의 가구들이 팔렸기 때문이에요. 중국의 아파트 대규모 단지에 한샘의 가구가 나갔습니다. 공급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막대한 돈을 번 것이고 그 돈이 결국은 여시제를 만드는데 자금으로 충당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것을 관리했던 한샘 북경지사의 대주주가 누구다? 조원진 의원이에요. 그리고 조원진 의원은 단순히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반중 집회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을 할 때도 중국에 유리한 발언을 하고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북한으로 연결된 파이프라인 뭐 2개를 막았다는데 뭐 근거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중국하고 미국은 상생관계로 간다? 아니죠. 점점 관계는 나빠지고 있죠. 그런데 상생관계로 가니까 우리가 여기서 반중을 외쳤다가 나중에 미국하고 중국이 화해를 해버리면 우린 낙동강 오리알이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자신이 한국에서 태극기 집회를 관리하면서 반중 집회하는 거를 막는 정당성을 부여했어요. 근데 이거 다 거짓이죠.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조원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핵심 세력인 여시제, 그 총수인 홍석현이 하고자 했던 이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게 자금을 제공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태극기 집회가 반중을 하는 것을 못하게 거짓말을 해서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무엇을 했느냐? 중국으로부터 오는 조선족과 한족들의 한국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물꼬를 트는 역할도 했습니다. 조원진 의원 공청회 개최, 대한민국의 배람은 재외동포는 무리다 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했고, 대구 경제발전, 중국 공략해야 해서 지금 조원진 의원이 대구 쪽에 있죠. 그리고 대구시장, 물론 저기 자유한국당이 하지만 실질적인 친중이죠. 그래서 뭐 합니까? 그렇게 미국이 하지 말라는 중국 화웨이 제품을 써서 대구에 스마트 시티 건설을 하려고 하죠. 즉 빅브라더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여기에도 당연히 조원진이 또 들어와 있어요. 친중적인 행위입니다. 또 조원진 의원 대구경제 중국이 답이다 정책 세미나를 개최. 그렇죠? 친중적이죠?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 지방 분권 강화 4대 공약 발표. 지방 분권을 강화하랍니다. 지방 분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 얘기하죠?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방 분권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인들을 우리나라에 집어넣어서 참정권을 주고 그 사람들이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시장을 선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지방 분권이 된 상태에서 그 지방 정부가 다 친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도 조원진이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과거에 그냥 중국에서 사업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문제 있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또 이건 2019년이죠. 대구시 사람 중심 스마트 시티 추진 위에 도시 문제 발굴.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국내 학사 취득 외국인 간이 기여와 가능토록 국적법 개정안 발의. 이거는 조원진 의원이 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 그 외 민평당이라든가 민주당 위원 중심으로 했는데, 문제는 소위 지중파라는 소위 보수 쪽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제도가 통과됐을 때 우리나라가 지방분권이라는 제도와 맞물리게 되면 어떠한 재앙이 닥칠까는 불을 보듯 뻔한데 왜 방치하고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예? 지중이라는 거는 중국에 가서 중국을 공부하고 그 공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지중이라 불러요. 하지만 중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중국 공산당에게 매수를 당해서
중국에게 유리한 정책과 중국에게 유리한 대한민국의 경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매국 행위입니다. 구별을 엄격히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에 단순히 친중 정치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 안에 친중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 제가 주목하는 게 바로 어버이연합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어버이연합의 특징은 박사모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한다는 소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면서 북한을 규탄하죠. 그러면서 중국을 찬양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건 뉴스1의 기사입니다. 2014년 7월 2일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맞죠. 2014년이니까. 자,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하루 앞둔 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중국 대사관 인근 포스트타워 앞에서 가진 시주석 방한 환영 기자회견에서 태극기와 오송홍기를 향해 절을 하고 있다. 이게 소위 우파라는 집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반중 친미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리고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그 지원,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성조기 앞에서 저렇게 큰절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지원을 요청한다고 해서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미국에게 원하는 걸 들어준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지미예요. 숙미가 아니죠. 지미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뭡니까? 이거는 숭중, 4대주의예요. 4대주의. 예? 이런 짓을 하면서 이걸 우파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곤란한 행위예요. 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지 4대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과 관계를 좋게 하자는 것은 미국을 4대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중국하고 관계를 좋게 하자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에게 4대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우파라는 이러한 태극기 단체의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문제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저 단체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극기 부대 안에 흩어져서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친중을 해야지 반중하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단톡방에서 서로 뿌리고 프로파간다를 하고, 그러면서 저같이 반중을 외치는 저 같은 사람이라든가 지만원 박사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자, 보십시오. 이거는 중도 쪽 사람이 쓴 채널인 것 같은데 여기도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가 오성홍기를 흔드는 일을 상상이나 했는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왜? 오성홍기는 중국 공산당이 만든 깃발이고, 그 중국 공산당은 6.25 전쟁 때 북한군을 지원해갖고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놈들입니다. 그 침략했던 놈들의 깃발과 큰절을 하다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썼느냐? 게다가 보수 정권 하에서 이 정도라면 진보 정권 하에서는 얼마나 더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한 발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 발 정도가 아니죠. 지금 100발을 나가버렸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친중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사파 빨갱이도 지금 심각한 문제지만은 좌우에 섞여 있는 친중 스파이가 엄청나게 큰 문제다. 이제 여러분들 아실 때도 됐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태극기 집회에서 반중 집회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친중 행위를 하는 이 자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국회의원, 이러한 태극기 부대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휘둘려서 나머지 일반 태극기 부대, 그리고 우파 사람들, 심지어 중도와 좌파 사람들까지 휘둘려가지고 친중을 해야지 반중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